지금 사퇴를 넘어서서 처벌을 요구받고 있는 국방장관은 지금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국방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이 새벽 4시 상황에는 국방부 집무실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위치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따로 나갔다거나 하는 것은 포착되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국방부 청사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건의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네. 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육사 38기의 경호처장이었는데 네. 이례적으로 바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방부 장관에 직행한 인물입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충암고 1년 선배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관 2명,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2명인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김용현 장관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처벌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요. 거취 문제 내지는 네. 입장 표명, 기존에 이제 계엄을 선포할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건의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오늘 하루 종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요, 김용현 장관의 내정 당시부터 계엄령 의혹 지적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공세에다가는 계엄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단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김용현 장관은 계엄 문제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거듭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장관에 취임한 후에 국회를 향해선 거센 발언들도 해왔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지금 저런 멘트들을 했는데 석 달 네. 만에 계엄령이 실제로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건의한 것이고. 네, 본인이 건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의원들은 그럼 그 계엄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야당 내부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있었겠죠. 예, 논의가 있었고 매뉴얼이 있었거든요.